왜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 혹시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은 내 곁에 있으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잘 모르는 5가지 사람 유형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엔 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른바 피해자 역할에 몰입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보기에 그들은 단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항상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왜 나는 계속 위로만 하게 되지? 이런 의문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지치고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부모가, 친구가, 사회가, 운이 없어서 언제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현실적인 해결책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동정을 원해요. 당신이 해준 조언은 무시되고 대신 반복되는 푸념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쌓이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감정까지 천천히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나만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상대방의 연락이 울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문자를 읽고 답장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관계의 무서운 점은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넌 내 상황 모르잖아.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마치 당신이 차가운 사람, 공감 능력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 말에 상처받고 다시 위로하게 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불행 서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이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사람이 힘든 것과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한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당신도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사람이고 감정을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분이 후련한가요? 아니면 지치고 무거운가요?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내 하루를 망쳐놓진 않나요? 당신이 진심을 다해 위로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더 큰 불만과 푸념뿐이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힘들 때가 있고 잠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나누는 사이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감정의 경계를 다시 세울 때예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에이, 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말투는 가볍고 겉으론 장난처럼 들리지만 듣는 내 입장에서는 왠지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말. 말끝마다 항상 농담이야 라며 웃어넘기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미묘한 날이 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을 가장한 비난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속엔 경쟁심과 질투가 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성취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그 성취를 깎아내릴 만한 말을 먼저 꺼내죠. 운 좋았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민감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상해도 괜히 내가 예민한가 싶고 말을 꺼내기도 애매해집니다. 이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론 비교하고 있어요. 당신이 조금 더 빛나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는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그냥 말이지 뭐하고 넘기던 당신도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자랑했나?
내가 생각보다 유별난가? 내가 진짜 그런 스타일인가? 그렇게 서서히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엔 뭔가를 이루고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은 숨기고 자랑은 삼키고 성취는 축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빛을 스스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친구, 연인, 가족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말엔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건강한 관계라면 서로를 북돋아주고 성장을 응원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대로 내가 더 작아지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그 정도로 왜 그렇게 좋아해? 같은 말이 자주 나오진 않았나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당신 스스로도 말수를 줄이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누고 싶지 않게 되었다면 그건 분명 건강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당신이 조금 더 빛날 수 있게 그 빛을 부러워하기보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취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크게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당신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 옆에서 더 당당해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당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말에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워도 되는 사람이고 빛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죠. 나 이번에 승진했어. 드디어 내가 꿈꾸던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했던 축하해. 가 아니었어요. 오, 잘 됐네. 근데 요즘은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운이 따라줬네. 너는 진짜 운이 좋아. 순간 마음에 쿡 하고 무언가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축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크게 비꼬는 느낌도 없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내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 기쁨을 줄이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걸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선 나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특히 당신이 뭔가 잘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운이 좋았다. 원래 잘 풀릴 때가 있지. 내가 그만큼 노력한 건 아니잖아 같은 말을 무심코 던지곤 해요.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론 명확하게 내 성공을 폄하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런 말들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돼요. 하지만 이런 말이 쌓이면 나중엔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조차 쉽게 말하지 못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할까? 괜히 자랑처럼 보일까봐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게 돼요. 기쁜 일이 생겼는데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불균형한 관계예요. 더 슬픈 건 이런 사람들은 평소엔 아주 좋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고민도 나누지만 막상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그 관계의 진짜 온도가 드러나요. 그들은 당신과 함께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자신이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느끼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관계는 언젠가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조차 나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진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응원자라는 걸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대단해, 정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로 당신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성공을 들었을 때마다 이후부터 분석하거나 불편한 농담으로 넘어가던 그 사람. 매번 당신보다 한 발 앞서려 하면서도
절대 당신을 응원해주진 않던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빛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당신 옆에 있을 뿐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은 결코 사과할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워도 되는 일이에요. 그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당신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그 말이 반가워서 잠시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죠. 혹시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정확히 6개월 만에 연락이 온 친구. 근황을 묻는 건 형식일 뿐이고 대화의 목적은 단 하나.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굴죠. 부탁할 땐 유난히 다정하고 심지어 평소보다 더 친한 척하기도 해요.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마음을 써서 도와줍니다. 그래,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언젠간 나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점점 일방적인 소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까지 점점 소모되죠. 도와준 뒤에 고마워 한마디는커녕 다음 연락이 또 필요할 때일 뿐일 때 마음 한켠이 허탈해지고 이 관계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정말 친구였던 걸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거절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일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국 또 부탁을 들어주게 돼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죠. 이건 내가 원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요청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니까요. 이런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상대는 나를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반면 나는 자꾸 상대의 눈치를 보고 거절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떨어져요.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에 끌려다닐까? 라는 자책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감정과 에너지에 책임지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호출되고 끝나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해요. 관계란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 그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라기보단 일방적인 소비에 불과하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이 오면 반가움보다 이번엔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 연락이 끊기면 아예 소식이 끊기고 다시 연락이 올 때마다 또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경계를 다시 그을 필요가 있어요.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기보단 자원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없을 땐 어떻게 지낼까? 그 사람이 날 떠올리는 순간은 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또 필요해서일까? 그 대답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당신도 분명한 경계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그냥 하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꺼림칙해집니다.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해요. 내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처럼 넘기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죠. 이런 사람은 당신이 정한 감정적, 행동적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갑니다. 경계라는 말은 다소 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감정의 선, 시간의 선, 신체적 거리감, 결정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자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을 넘는 걸 친한 사이니까 가능한 일이라 착각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우선으로 두며 당신의 불편함을 무시하죠.
처음엔 그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거절했는데 계속 부탁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농담 삼아 반복하는 식.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냥 넘기면 되는 걸까? 그렇게 조금씩 나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 자체를 잊게 되죠. 이들은 아주 은근하게 조용히 당신의 나를 지워갑니다. 강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죠. 하지만 당신이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자기 표현을 피하게 되며 그냥 맞춰주는 게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면 그건 이미 경계가 무너진 상태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계를 무시당한 나가 점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말해도 안 통해. 어차피 저 사람은 또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체념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감정만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누구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존중받아야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요. 당신이 이건 좀 불편해 라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며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에게 편리한 존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해도 소용없는 느낌, 마음을 표현할수록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느낌.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에 당신이 너무 자주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그 관계가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만을 위한 관계인지 말이에요. 당신은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줘야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건 싫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관계든 경계가 없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친밀함도 서로의 선을 지킬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에요. 지금 나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심지어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해로움이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있어요.